네, 기부장의 파워블로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메인 이슈들 함께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꽤 커졌습니다. 저희가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 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근에 증시가 눌림목 조정이 있을 것이다 또는 다시 재상승할 것이다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악재 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이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유동성 랠리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혹시나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야 될 요인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상반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해외 호재들도 상당히 많았고 오늘 그리스 기대감도 높아지는 시점인데 저희가 과연 어떤 점들을 지금 주목해야 하는지 조금 조심스럽게 여겨봐야 하는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여섯 가지 정도로 아마 집약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거시경제 지표와 시장의 이벤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국제 유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블로그 내 그래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는 104.2불대로 상당히 상승세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WTI 기준으로도 100불대를 돌파한 지 상당히 지금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 고점들을 지금 이 파란선 라인을 상향 돌파한 흐름이 지난 주말 사이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상승은 크지 않은 데 비해서 국제유가 자체가 100불대를 넘어서 상당히 전고점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좀 상존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RSI 지표도 이전 고점대까지 상당히 기준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MACD 지표도 지금 상승 전환되는 모멘텀을 보이고 있어서 일목균형표 상에서 기준선이 캔들을 상향 돌파하고 있는 추세로 봤을 때는 국제유가의 급등 단기 상황 자체가 증시를 약간 좀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도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그리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완화 모드로 해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면 그리스의 국채 수익률 자체가 양호한 면을 보여야 되는데 블로그 내 자료를 보시게 되면 블룸버그 자료에 보시면 지난 주말 사이 그리스의 1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629.4%로 지금 최근에 65bp가 지금 상승해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 만에 11%가 급등했고요. 차트를 보시게 돼도 수직 상승하고 있는 면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이 지금 작년 말까지만 해도 한 300% 정도로 머물러 있던 그리스의 1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최근 600%를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리스가 완화 모드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면 이 국채 수익률 자체가 하락 약세를 보여야 되는데 최근 급등하고 있다는 것들은 아직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결론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유로존의 실업률 상황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유로존의 청년층 실업률은 스페인이 48.7%, 그리스가 47.2%로 두 나라는 거의 2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대다수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독일이 7.8%로 그나마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독일의 청년층 실업률도 과히 그렇게 적진 않은 상황인데 영국 이상들의 다른 위험 재정 국가들을 포함한 프랑스와 아일랜드까지 대충 포함해서도 20% 이상의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차트에서 보시는 붉은 라인 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 자체가 어떤 사회 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적인 디폴트 상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지금 그리스가 GDP 고점 대비 하락률이 한 마이너스 16% 되고요. 실업률 상태도 최근에 토탈 살피면 21%, 그리고 정부 지출이 34% 이상 감축되면서 긴축 상황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과거에 2007년도 라트비아나 2002년도에 아르헨티나 그리고 94년도에 멕시코라든지 98년도에 인도네시아의 디폴트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그리스의 지금 현재 최근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즉 그리스가 과거의 아르헨티나의 상황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을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결코 다르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지표인 최근에 무역 성장률을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면 최근 유로존이나 서구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의 어떤 하락 자체가 약간 좀 보여지고는 있지만 이머징 마켓에서 기대하고는 전체적인 경기 회복의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국과
그리고 한국과 대만의 무역 성장률은 지금 마이너스로 접어들고 있고 차트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중국의 무역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권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이 그 전 세계 어떤 경제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약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 상황으로 봐서는 결코 경계감을 늦춰서는 되지 않는다. 즉 눌림목 조정이 있게 되면 뭐 적극 매수로 가담하든지 또는 조정이 있게 될 시에 시장을 대응하는 전략. 무조건 지금 상태에서 배팅을 해서 100%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경계감을 조금 가져보는 전략이 맞지 않나 판단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뭐 국제 유가 상승은 뭐 인플레 부담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뭐 그리스 우려, 또 중국의 무역 수지 감소 등 여러 가지 부담 요인이 산재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결국 상승 추세를 제한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보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보는 그런 전략은 펼쳐야 될 것 같고요. 즉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외국인의 유동성이라든지 트레이딩 여건 자체는 아직은 양호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좀 지나친 배팅을 삼가하는 즉 트레이딩으로 국한하면서 일부 위험도 한번 감안해 보면서 적극적인 어떤 전략보다는 그렇다고 보수적으로 가자는 것은 아니지만 트레이딩을 통해서 시장 상황을 극복하자는 측면이 강하고요. 이러한 그 위험 요소들이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벌어질 변수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짚어보자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충분히 트레이딩 국면은 양호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기존에 언급해 주셨던 게 바로 유동성과 성장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힘입은 상승세는 분명 지속될 수 있지만 이런 경계감들은 여전히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앞에서 얘기 드렸던 그 5가지의 위험 요소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전략이 충분히 수익률을 양호하게 만들어주겠지만 지금은 아직까지는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형주로 가져가는 어떤 지수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별 대응 전략을 펼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국채교환 협상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고 2월 20일경에는 해결될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에 ECB에서 그리스의 국채 교환을 500억 유로 정도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은 기존의 조건보다 훨씬 악화된 조건으로 그 국채 교환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다른 신용평가기관들이 그리스의 신용등급 자체 또는 채권들의 신용등급을 훨씬 더 낮은 등급으로 디폴트 수준 등급으로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종목별 대응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트레이딩상에서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양호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국한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로는 기아차라든지 LG전자 그리고 한전기술 그리고 코스닥 등에서는 인터플렉스나 SFA, 인프라웨어 등의 종목들이 기관 외국인의 수입이 공이 양호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지고 있고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렸던 그 개별 종목 중에서는 인터로조라든지 디오텍 같은 종목들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았지만은 많이 온라인 것이 부담된다고 하면은 최근에 얘기 드렸던 제닉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분할 매수해보는 전략도 한꺼번에 추천드립니다. 네, 결국 좀 수급을 토대로 종목별로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주말 동안 중국의 기습 지준율 인하가 있었습니다. 중국 관련 종목들 이번 한 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 관련 종목들 대부분 이제 기계 업종이라든지 조선 관련 업종 그리고 뭐 플랜트라든지 또 일부 태양광 업종이 될 수도 있고요. 철강도 기대가 되고요. 예, 머티리얼 관련해서는 최근에 제가 얘기 드렸던 커머더티 관련 종목들도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IT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훨씬 더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2012년도 고용 예상치를 봤더니 다른 업종들보다도 IT 업종은 고용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최근에 임포트 수입 규모 자체가 많이 감소되고 있고 산업 성장률 자체는 조금 높아졌지만 GDP 전체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 관련주에 국한하기보다는 IT 관련주 종목 중에서 또 혹시 중국 모멘텀이 있다거나 중국 비즈니스 상당히 양호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IT 종목들에 대한 접근을 훨씬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혹시 눈여겨보신 종목도 있으십니까? 앞서서 LG전자 언급해 주셨고요. 한전기술 같은 종목도 일부분 원자력 관련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국 모멘텀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양호하게 유입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향
수혜를 보고 있는 중소형 관련 종목들도 굳이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으려도 그런 종목에 국한해서 매매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좀 변동성이 우려가 되는 시장인 만큼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전략 세워보자라는 말씀이셨고요. 중국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다른 호재들을 뒷받침될 수 있는 섹터에 조금 더 주목하자라는 조언 함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계선 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